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산식만 놓고 본다면 직접법과 유사하지만 실제 운영면에서는 직접법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한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물건값에 10%씩 붙어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래징수한 거에서 거래징수 당한 걸 빼면 납부할 세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해내서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뽑아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산한 직접법 하에서의 결과와 완전히 동일한 값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구조인데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재 1054페이지 아래 2번에 나와 있는데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논리적 귀결, 이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로 과세 물건입니다. 이 과세 물건은 과세 대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론상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당연히 부가가치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부가가치라는 것을 직접 계산해내서 거기에다가 10%의 세율을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부가가치세를 산출해냄으로써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를 간접적으로 실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다가 10%의 세율을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내겠다는 건데, 물론 그걸 다 납부하라는 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 있으면 그걸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해내는 구조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다가 10%의 세율을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과세 대상 또한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거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이것을 줄여서 과세 거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과세 표준입니다. 이 과세 표준도 달라져요.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뭡니까? 과세 물건의 측정치로서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세 물건의 담세력을 금액이나 수량으로 표현한 거, 이게 바로 과세 표준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과세 대상을 부가가치로 했다면 과세 표준은 당연히 부가가치 금액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하에서 과세 대상을 공급 행위로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과세 표준 역시 공급 가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10%의 세율을 곱하면 바로 거래징수할 매출세액이 나온다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 공급 가액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크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해당 거래, 그러니까 자기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금액이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전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금액의 누계액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재 1053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 아래 도표가 나오는데 그 그림을 제가 앞에 칠판에 옮겨놨습니다. 칠판을 보시죠. 자, 먼저 우리 B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B의 공급가액 1,500원은요. 자기 단계인 B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과 이전 단계인 A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의 합계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C의 경우에 있어서 공급가액 1,800원은 자기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300원에다가 이전 단계인 A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 그리고 B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이 누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금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C의 입장에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C의 공급가액이 1,800원에는 바로 이전 단계인 A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과
B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이 누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 단계에서 창출한 이 부가가치 1000원과 500원에 대한 과세는 이미 각각의 그 단계에서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도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단순히 공급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10%의 세율을 곱해서 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전 단계에서 이미 과세가 끝나버린 부가가치 금액까지도 이번 단계의 공급가액에 다시 포함돼서 또다시 과세돼 버리는 이른바 누적 효과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죠. A에서 눈덩이를 굴려서 B로 넘기면 B는 그걸 조금 더 굴려서 C로 넘겨주고 C는 그걸 조금 더 굴려서 눈사람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C가 만든 이 눈사람 속에는 A가 굴린 눈덩이와 B가 굴린 눈덩이가 누적되어 포함되어 있는 거하고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이런 누적 효과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이걸 제거해 버려야 되겠는데 이러한 누적 효과를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교재 세 번째 나와 있는 매입세 공제라는 겁니다. 이 매입세기라는 것이요, 바로 이전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금액에 대해서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B의 경우를 보죠. B에 있어서 B는 이 매입액 1000원에 대해서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게 되는데요. 이 100원은 전 단계인 A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원과 동일한 값입니다. 자, C의 입장에서는요, C는 1,500원의 매입액에 대해서 150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게 되는데요. 이 150원이라는 금액은 이전 단계인 A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원과 B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0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구할 때 이러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구한다면 이런 거래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번 단계의 과세 표준에는 이전 단계에 창출한 부가가치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누적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누적 효과라는 것도 점점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고자 한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자, 우리 이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전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금액에 대해서 이미 과세된 세액의 합계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 단계 세액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 단계 세액을 공제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니까 이 간접법을 우리는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한 장을 넘겨보시면 네 번째 세금 계산서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자, 누적 효과라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 단계 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해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단계 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거래징수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정확하게 수수가 되지 않는다면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서 계산한 결과와 직접법에서 계산한 결과는 서로 달라지게 되죠. 이건 결국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구조상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실패해봐요. 그러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전반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따라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성패는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달려있고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야말로 부가가치세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이 세금 계산서의 정확한 수수를 강제하기 위해서 매입세액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 징수 당했음을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매입세액이라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재 1054페이지 중간에 박스로, 파란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논리적 기결로 인해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실무에 적용될 때는 거기 교재에 있는 박스처럼 그렇게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다가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만약에 그 결과치가 플러스가 나오면 그거는 납부를 하는 납부세액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결과치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보다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니까 그 차이만큼을 환급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